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를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 말씀은 귀담아 들을 거예요. 간디는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 말씀드리지요. 보름 후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다시 찾았다. 간디는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은 후 말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한 후 물었다.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답니다.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 솔선수범이라고 하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10마디 잔소리보다 한 가지 행동의 변화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최근 가수 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족냉증에 대한 근황을 공유했어요. 비는 게스트로 출연한 이솜과 안재홍과 이야기하다가 자신도 수족냉증이 있어서 반신욕을 자주 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솜이 매일 반신욕을 한다고 하자 비는 너무 좋은 거다라며 자신도 빠짐없이 반신욕을 한다고 말했어요. 수족냉증 때문에 반신욕을 선택한 건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수족냉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겨울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수족냉증, 바로 손과 발이 유난히 차가워지는 그 증상 말이에요. 이런 증상은 추운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해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겨울철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족냉증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수족냉증의 원인은 다양해요. 보통은 외부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여 신체 말단으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해요. 또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혈액 부족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탈수 증상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장애가 발생해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장애를 일으키는 동맥경화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수족냉증은 저릿한 통증을 동반하며 소화불량, 만성피로,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월경불순, 대하증, 불임 등의 여성 생식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족냉증의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이는 대체로 동맥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거나 말초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죠. 또한 근육의 양이 적어도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을 돕는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서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지방형 비만도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지방형 비만은 체지방에 쌓인 노폐물이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수족냉증을 가볍게 여겨 방치하면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동상, 뇌졸중, 치매,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형 비만인 사람들도 근육이 적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비만 자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체지방에 쌓인 과도한 노폐물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막기 때문이죠. 만약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수족냉증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낮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방치하면 동상, 뇌졸중, 치매, 암, 빈혈, 위장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잘 증식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면 암 위험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수족냉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근육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어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또한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수족냉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답니다. 겨울 외출 시에는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뿐만 아니라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해요. 마늘, 계피, 인삼, 생강 같은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고 냉한 성질의 음식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랍니다. 수족냉증 대처법 중 하나로 비가 선택한 반신욕 외에도 족욕이 있어요. 족욕은 특히 손과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족욕은 수족냉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때 식초를 넣어서 하는 족욕은 더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식초, 특히 사과식초는 오랫동안 그 효능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죠. 식초를 족욕에 추가하는 것은 발의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초 족욕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식초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식초를 추가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수족냉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식초에 함유된 천연 산성 성분은 발의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불쾌한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의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식초는 자연스러운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 족욕 방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 사과식초 또는 일반 식초, 배아 또는 족욕기만 있으면 돼요. 족욕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물 4리터당 식초 약 240ml의 비율로 식초를 추가합니다. 일반 족욕기 기준으로 식초는 종이컵 한 잔을 넣어요. 처음에는 피부에 민감할 수 있으니 식초를 종이컵 반 컵 분량만 넣고 시작해보세요. 발을 물에 담그고 약 15분간 족욕을 합니다. 이 시간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로가 완화되는 데 충분해요. 식초 족욕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식초의 양을 줄이거나 사용 전에 소량의 식초를 발 안쪽에 테스트해보세요. 식초 족욕은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이 방법으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수족냉증을 포함한 다양한 불편함을 줄여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족욕을 즐기며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족욕은 특히 저녁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잠들기도 더 쉬워지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족냉증은 혈액순환 장애 이외 말초신경 질환,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 족욕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수족냉증 없이 따뜻하게 보내봅시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